대표님은 주요 종목 공시들 가운데도 어떤 종목 좀 눈에 띄셨나요? 네, 전일 3월 29일이죠. 한국콜마홀딩스가 내곡동 통합기술원 부지를 399억 원에 매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한국콜마홀딩스가 아니라 2012년 한국콜마에서 한국콜마홀딩스와 인적 분할을 했던 한국콜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장품주들 올 2월달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컸던 기대감, 실적에서 쇼크가 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고요. 코스맥스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버티지 못하고 큰 폭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하락세에 있었던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진했다라는 것, 현실성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닝 쇼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도 높아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국콜마를 좀 보려고 하는 포인트는 기대감보다가는 좀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진 상황에서 이전의 상황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감은 역시나 높이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모습에 좀 초점을 두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출주 쪽에 관심들을 나타내면서 화장품주들은 아직 이렇다 할 반등은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성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브랜드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한국 업체들 ODM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20% 이상의 또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북경 공장에 대한 부분들 지난해 4분기 이제 증축이 완료가 되면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생산이 부진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북경콜마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기대감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기대감에 큰 초점을 두기보다가는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조금 더 체크하고 가야 되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현철 대표님은 한국콜마의 어떤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입장을 내주셨고요. 이어서 김현철 대표님은 사연 있는 종목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네, 지난해 큰 폭의 실적을 보여줬던 손오공입니다. 예. 손오공은 남자아이들의 머스트 해브라고 하는 터닝 메카드를 국내에 독점으로 지금 나타내고 그렇죠. 있는 예. 기업입니다. 사실 초이 팩토리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한 수익성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손오공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오공의 흑자에 가장 컸던 것은 바로 터닝 메카드였습니다. 이런 터닝 메카드를 통한 유아용품 쪽에서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인데 지난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실적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골드키즈 그리고 골드베이비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의 아이들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지불하겠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지금 시장의 흐름을 타서 식스포켓이라는 신조어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까지도 손자들을 통해서 충분한 이러한 장난감을 위해서 또한 의류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한 2016년 엔젤 산업 규모는 한 39조 원에 달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4월 달이 이제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4월 달 시즌 2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적어도 5월 달에서는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카니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난감 지금 40여 종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재료로서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빠른 트렌드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방향을 좀 앞당겼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려적인 사항도 있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이 팩토리, 초이락이라고 해서 이러한 지금 시장에서 조금 국내에만 납품이 되는 것을 중국 쪽에 지금 진출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손오공의 직접적인 매출로 연결되는지는 의문이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판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철 대표님은 그렇다면 지금 장세에서 다음 달 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긍정적인 이슈는 나올 만큼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의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발언이 지금 시장에 훈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내 시장을 보셨다시피 미국에서 그런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상승했던 종목에 대한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가 2000포인트 위에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가 들어갔단 날은 한번 이틀, 3일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기타 법인의 매수 물량이 삼성전자를 받쳐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위치에서 외국인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실적도 6조 원의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따른 외국인들 수급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승 종목의 차익 물량 상승폭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럴 때 실적에 호전이 되는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잡고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약 쪽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종근당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좀 초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는 이제 SM 쪽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OLED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충분히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갤럭시 S7 출시에 따른 기대감, 삼성페이 이제 중국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삼성페이의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삼성페이 관련주에도 이제 한번 개별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공통적으로 제약주 가운데서는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근당과 같은 종목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또 OLED 관련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선력지점의 이강일 부장, CS인베스트 김영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